자,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동사 이제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원, 투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선생님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보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은 문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영어 문법은 독해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로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동사가 뭔지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문장씩 제가 해석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해석이 되면은 그 문장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외워가지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영어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문장들을 많이 외워두면은 독해 실력이 나도 모르게 점점 좋아집니다. 빨라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직계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라지죠. 선생님이 이제 요 그 문법 관련해서 강의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는요, 지금 우리 수능 수학 풀어주는 것처럼 영어도 어려운 지문들 집중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은 제대로 직독직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들은 또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동영상 교재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can이 나오는데요. 조동사를 먼저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can, 그죠? 자, 여기 may, 그 다음에 must, should. 자, 이 should는 이제 ought to하고 같은 말이에요. ought to. 예. 같이 쓰시면 됩니다. 외울 때도 이 should, 이 ought to 이렇게 이제 같이 외우면 되고요. need도 있죠, 그렇죠? there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조동사들이 이제 있는데요. 요거 말고도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조동사 2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조동사가 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고, 일단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쓰는 조동사 can부터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can이 무슨 뜻인지 다 알 겁니다. 가능이죠, 가능.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can you speak Korean? 코리안 하면 이제 한국 사람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어의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뜻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한국인이 이게 아니죠. 한국어가 되겠죠. 한국어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능을 나타낸다. 가능. 그래서 이제 be able to 하고도 이제 동일하게 쓰죠. 그렇죠? be able to. 자, 그래서 가능을 나타내고요. 가능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can은.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뭐 조금 의미가 다른 것들은 다른 용법이라고 해서 이제 문법적으로 정리해 놨는데, 그거는 이제 문법 학자들의 이제 그 해야 할 일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99.9%다 통합니다. 자, 볼까요? You can go there. 자, 너는 거기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뭐예요? 갈 수 있다잖아요. 가능이잖아요. 가능.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세분화시켜서 보게 되면은 얘는 가능이죠. 얘는 말하는 사람이 너에 대해서 가도 좋다 그런 얘기죠. 허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허락. 그렇죠? 너 거기 갈 수 있다. 가능의 의미라기보다는 허락의 의미죠. 거기 가도 좋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이제 세분화 짓지 말고요. 그냥 이런 거 몰라도 너 거기에 갈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해석해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it's not raining now. 지금 자 비동사 플러스 rain이가 이제 비가 오는 형용사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된 비가 오는 상황을 이제 형용사적으로 이제 표현한 내용인데요.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다. 어떤 상태를 나타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야? So 이게 뭐야? 우리 나갈 수 있다. 또 아웃이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입니다, 가능. 다 같은 가능이에요. 가능. 근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 이제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뉘앙스가 들어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가능이고요. 능력이죠, 능력. 그렇죠? 예, 능력. 할 수 있느냐? 이건 능력은 아니죠. 그냥 가능이죠, 가능. 가능성 있는 추측.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보지 말고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정도로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요. 다음에 이제 그 추측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추측이 조금 나와요. 그렇죠? 네. 요거는 그 문장을 보고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는데 대체적으로 비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비동사가 나오면 추측으로 한 8, 90% 정도 생각하셔도 돼요. 추측으로. 자, 추측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기억을 잘 해둬야 됩니다. 자, it can't be true. 자, 해석해 볼까요? 그것은 사실 일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일리가 없다. can이니까, can not이니까 강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일리가 없다. 일리가 없다고 해서 그래야 돼요. 일리가 없다. 일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문장씩 외워두면 좋습니다. It can't be true. 여기도 감정을 실어서 강하게 부정해야 되니까 It can't be true.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면 더 좋겠죠. 감정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영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실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야죠. 그럼 더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본 외우듯이 외워주면 되게 좋아요. 그럼 영어 공부가 아니죠. 대본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본 외우듯이 하면은. 자, 그 다음에 You may use the styrofoam. 자,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스마트폰. 셀룰로폰은 이제 스마트폰 전에 나온 그 핸드폰을 셀룰로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사호가 됐죠. 자, 스마트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메인은 캔처럼 쓰이는 거예요. 캔처럼. 너는 셀룰로폰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용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락의 의미가 들어가죠. 그렇죠? 허락의 의미.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may도 can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뉘앙스 차이가 있죠. can이 조금 이제 강한 어조라면은 may는 조금 부드러운 어조라고 보시면 돼요. can. 키역 받침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키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키역이. 이게 may는 뭐예요? 미음이 들어가죠.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언어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이 영어라든지 우리나라 말이든 뭐 일본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이 말 자체는 달라도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웃을 때 환하게 웃는다는 거, 슬플 때 진짜 비참하게 심통한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통적인 언어들은
좀 이렇게 각 나라마다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좀 미음이라든지 뭐 니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부드러운 발음에 속하거든요. 네, 조금 이제 거센 그런 이제 발음이 되죠. 거센 발음 그렇죠? 키읔이라든지 뭐 티읕이라든지 그렇죠? 영어로 치면 뭐 PTK 그렇죠? 예, 이런 말들은 이제 조금 그 거센 발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강한 어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하게 얘기할 때는 이 억양도 강해지지만 이 발음하는 것도 보면요, 그 사용하는 그 자음도 보면요, 좀 강한 발음 자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말도 조금 느리지만은 사용하는 단어도 조금 부드러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언어 조금 빗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이 언어를 교정을 해야지 생각도 조금 이렇게 교정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내 생각도 그렇게 바뀌는 거고 또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서 더 그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캔하고 메이가 이제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you can use the cell phone 하면은 너 핸드폰 사용할 수 있어. 좀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건데 you may use the cell phone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안 해도 괜찮아. 뭐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측이 나오는데요. You may be right. 너가 맞을지도 몰라. 일지도 몰라. 일지도 모른다. 일지도 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추측이라고 보죠. 조심스러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이제 뉘앙스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게 You can be right. 너 can이 만약 들어가잖아요. 너 맞을 수 있어. 그쪽에 더 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일지도 모른다예요. 얘는 일지도 모른다. 자, 우리가 인가 아닌가, 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겁니까? 확실한 건 아니죠. 그렇죠? 조금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외워두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must가 나오는데요. must는 이제 뭐뭐 해야 한다. 그다음 의무를 나타내죠. 이 should하고 같은 말이에요.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should는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도덕적, 종교적 이런 의무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must는 이제 그 외적인 것들이 있죠. 뭐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의무, 또 어떤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 그런 것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그 법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런 관점이 강하죠. 그럴 때 이제 should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종교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 ought,도 같은 말이니까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이제 외우는 방법은요. should잖아요, should, 그렇죠? should. 자, 우리 시옷으로 시작하는 말, 신성한,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매치시켜가지고 외워주면은 좀 구분이 되죠, 그렇죠? 자, she must call the police. 자, 그녀는 경찰을 불러야 한다, 그렇죠? At once, 바로 즉시, 그렇죠? 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제 8번이 이제 이게 보면 추측이거든요. 추측인데 must니까 can하고 비슷해요. 좀 강한 추측이에요. 강한 추측. may가 약한 추측이라면은 must. 자, she must forget. 그녀는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녀는 잊어야 한다. 말이 되죠, 그렇죠? 어떤 조금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뭔가
몸도 안 좋아지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으면은 잊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요, her husband's birthday, 그녀의 남편의 생일이에요. 자, 그녀는 그녀의 남편의 생일을 잊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그 남편의 생일을 자꾸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착한 아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때 잊어라. 자, 그런 사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지는 않고, 예, 그런 건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녀의 남편의 생일을 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 여자가 아내가 그녀의 남편의 생일을 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잊을 리가 없는데 뭔가 그때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잊을 수밖에 없었나 보다. 뭐 놓쳐버렸나 보다. 뭐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날짜를 잘못 보거나 또 뭐 출장을 가거나 또 그런 상황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종종 이제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추측으로 말한 거죠. 그녀가 그녀 남편의 생일을 잊었으면 틀림없다. 잊었으면 틀림없다. 분명하다. 틀림없다.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렇죠? 자, 이거 보십시오. can't be는 일리가 없다죠. maybe는 일지도 모른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다 다르죠. must forget, 잊었으면 틀림없다. 틀림없다. 얘도 강한 추측이죠. 그렇죠? 강한 추측. 자, 근데 쟤는 must잖아요. must. 얘는 can't. 그렇죠? 일리가 없다예요. 일리가 없다. can't,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없다예요. may는 일지도 모른다. 얘는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른다예요. 모른다. must, 틀림없다. 분명하다. 그런 얘기. 자, 다음에 should.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영어 문장이 기본적으로 짧은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문장씩 다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문장씩. Can you speak Korean? 미국 영어를 할 수 있어? Can you speak English? 일본어 할 수 있어? Can you speak Japanese?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문장을 많이 외우면. 그래서 첫 번째부터 15번까지 나와 있는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다 암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You should clean the room. 너는 방을 청소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clean. 깨끗한 이런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청소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You should clean the room. 방 청소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 도덕적 의무가 조금 강하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must를 써도 상황에 맞죠, 그렇죠? must. 방청소를 해야 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방청소는 어떤 법적인 의무보다는 어떤 도덕적 종교 도덕적인 의무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여기 이제 도덕, 양심, 그렇죠? 어떤 개인적인 의무 그런 것들. 해줬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 것들, 개인 간에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좀 들어가니까 should를 써도 되는 말이죠. 자, 다음에 추측이 나옵니다. It should be rain tomorrow. 자, 이제 비동사가 나오면서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자, should가 나왔어요. 와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아마도 틀림없이. 자, 여기도 아까 얘기했죠. 틀림없다. 그렇죠? 아마도 틀림없이. 그러니까 좀 강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렇죠? 틀림없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ought로 바꿔 쓸 수 있어요. It ought to be rainy tomorrow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이제 need하고 there가 나오는데요. need는 이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I need money badly. badly 이제 몹시 그런 얘기죠. 몹시 돈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명사 앞에 나온 거니까 본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본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동사. 돈이 필요하다. I need money. I want money. 이런 얘기죠. I want money. I need money. 자, 그래서 이제 조동사에서 본동사도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고. They told him that he need not answer. 자, 여기서 얘가 이제 조동사가 되는 거죠. answer가 이제 대답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 대답하다 동사 앞에 나오니까 조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동사 부정하는 것처럼 it can't be 하는 것처럼 need not 부정할 때는 need not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 그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뭐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there가 나오는데 there도 마찬가지로 need처럼 본동사로도 쓰이는 용법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구문인데요. there to 동사원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감히 용감하게 싸웠다 그런 얘기예요. with her 그녀와. 자, 그녀가 뭐 레슬링 선수나 뭐 격투기 선수면 용감하게 싸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동사라고 하지 않고요, 본동사라고 합니다. 본동사. 그래서 이 말 자체가요, fight는 싸우다잖아요. 그러니까 용감히 뭐뭐했다 그런 얘기예요. 용감하게 뭐뭐하다. 이제 과거형이 왔으니까 했다가 되는 거죠. 동사 원형일 때는 현재형일 때는 용감하게 뭐뭐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과거일 때 용감하게 뭐뭐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용감하게라든지 감히 뭐뭐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찝쩍대거나 대드는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자, 일단 이제 본동사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fight 투부정사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얘기할 텐데요. 이 dare to fight 이 자체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자체가 구분을 짓지 말고 이 자체가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짓지 말고 이 자체를 하나의 동사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얘가 동사니까 얘 조동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보지는 않고 이 자체로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동사구로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14번.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조동사는 의문문 만들 때 앞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how dare 어떻게 감히 you say such a thing. 자, 그런 말, 그런 것들을 say 말하느냐 그런 얘기죠. 너 야, 왜 그런 말 해?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how dare you say such a thing 뭐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좀 실어서 외워줘야 되겠죠. How dare you say such a thing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되고, 이럴 때는 이제 이 say가 본동사니까 얘가 이제 조동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열 자체는 감히 뭐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돼요. 감히 뭐뭐하다. 자, 뜻은 같은 뜻인데 이 상황에서는 동사구로 묶어서 저기 본동사로 이제 본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거 say가 본동사니까 얘는 이제 조동사로 본다는 거, 그 차이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본 것처럼 need나 there는 본동사로도 쓰이고 조동사로 쓰인다. 조동사. 요것만 좀 잘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요걸 이제 동일한 부로 이제 보지 말고 to fight니까 싸우기를 이 자체를 이제 투부정사 용법에서 우리 명사지 용법 있잖아요. 그렇죠? 명사지 용법. 싸우기를. 그러니까 명사가 되는 거죠. 싸우기를. 감히 했다는 거죠. 감히 싸우기를 했다. 그녀와. 그래서 이 자체를 명사절 용법으로 봐가지고 목적어처럼 보는 거죠. 목적어처럼. 그래서 싸우기를 감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봐도 되고요. 굳이 나누게 된다면 얘를 목적으로 보는 거죠. 목적으로. 그럼 본동사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자, 얘는 뭐냐면요. 조동사를 한 문장에 두 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will, be able to. 자, be able to는 아까 can하고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will, 조동사, can, 조동사 같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것만 제대로 쓰고, 나머지는 같은 말로, 비슷한 말로, be able to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수 있어 그런 얘기죠. 올 수 있어 가능이기도 하고 미래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will you be able to come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우리 얘기했지만 영어 문장을 보고 해석만 제대로 할 줄 알면 됩니다. 해석만. 그래서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해석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4번 같은 경우 이 추측이 가장 우리가 나중에 독해할 때 보면 가장 어려운 구문들에 속해요. 그래서 그것들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4번하고 6번하고 그다음 8번 그 다음에 10번 특히 요 cannot하고요 must, forget 이런 말들이 나중에 좀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일리가 없다잖아. 일리가 없다. 저것도 틀림없다죠. 같은 없다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must not인지 can not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그냥 문장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It can't be true. It can't be true. She must forget her husband's birthday.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이제 외워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이 머릿속에서 어떤 판단의 근거로서 나중에 다른 문장들 접할 때 판단의 근거로서 많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장들을 이제 구치선이 좀 많이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문장들만 딱 봐도 바로 해석이 되죠. 해석이 되니까 굉장히 영어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법 적으로만 자꾸 공부하잖아요. 영어 문장 안 외우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하는 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조동사 1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동사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조동사를 한번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